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이야기 두서없이 잠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신기한 경험 시리즈라 할까요? 아니면 뭐 문화 충격이라고 할까요? 문화 충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전에 얘기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이것도 문화 충격이에요. 사실 내가 언제 얘기했던가 안 했던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 그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 흘렸는데 똑같은 정보를 두 번 흘리는 거예요. 1년 후에, 뭐 3년 후에, 6개월 후에. 어쩌면 누가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요, 이민자들 있잖아요. 미국의 이민자들, 미국에 이민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영어를 잘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보더라도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를 보면은 저 새끼 영어 못하네, 저 새끼 맨날 한국말 하잖아, 씨발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죠. 또는 제가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말한단 말이에요. 영어 단어 뭐 한 말 할까요? 그냥 뭐 프레지던트 해볼까요? 프레지던트. 뭐 씨발 저 새끼는 나랑 발음이 비슷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맞는 말이에요. 씨발 저 외국에서 30년을 살아도 뭐 비슷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틀린 말이 뭐냐면요,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는 어쩌면은 심지어 문법은 여러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 있잖아요, 기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어떤 긴박한 상황이었을 때,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남의 도움이 없을 때, 그때 아무래도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현지 언어를 못 하더라도 월등히 뛰어난다 이거죠. 왜냐면 봐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미국의 교포들의 오랫동안 살았는데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말하는 거는 영어 발음이 안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글을 잘 못 쓴다. 근데 일반적인 한국 여러분들보다는 사실은 영어를 잘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단순하게 토플 시험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더 성적이 좋았다, 그걸로 단순하게 영어를 여러분들이 잘한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10년, 20년, 30년, 40년 미국에 산, 캐나다에 산 사람, 뭐 영국, 독일에 산 사람, 이런 현지 사람들이 그 언어를 더 잘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삶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사람 씨발 존나 영어를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LA 갔더니 뭐 씨발 순자 한인타운이고 영어 존나 못하더라. 그 양반들이 뭐 다 한국말, 평소에 한국말하고 뭐 영어 별로 없고, 아니 이제 밖에 간반들도 영어가 많죠. 한국보다 많다 이거죠. 명동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국에 살 때 한국말을 했던 확률, 한국에 살 때 한국 단어를 봤던 확률이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99%라 합시다. 제가 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서, 영어를 하는 중에서, 영어 단어, 아니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서 한국말이 99%이고 1%, 2%가 틀림없이 영어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요즘 비즈니스 어떠냐 뭐. 씨발 뭐 요즘 핸드폰이 뭐, 사실 코리안 잉글리시라 할지라도, 야 요즘 그 로여가 뭐, 하여튼 어떤 한국말 속에 영어 단어가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또 길을 가면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카페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보는 영어가 한 1%, 2%일 거죠. 미국의 한인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처럼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 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럼 이제 대화 속에서 제가 제 친구랑 한국 사람하고 한국인 친구랑 한국에서 대화했을 때 99%, 뭐 98%가 한국말이었다 하면은 LA에 있는 한국 사람이 매일 한국말만 하고 한국 슈퍼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 친구랑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친구랑 대화를 했을 때 한국말이 몇 퍼센트 들어갈까? 이럴 경우에는 70%, 50%가 들어간답니다. 그 언어에 계속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끼리 아는 영어 단어. 김 사장, 세이빙 어카운트에 이자가 인터레스트가 떨어졌어. 인터레스트가. 이 개새끼들 또 인터레스트를 떨어뜨렸어? 근데 내 론은 왜 인터레스트가 오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김 사장, 몰기지 끝나지 않았어? 몰기지 론 아직 있어. 그래? 씨발. 우리도 10 years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나온다 이거죠. 그 대화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 보면요. 간판이 아무리 간판이 한인타운이라 할지라도 영어가 많아요. 영어도 많고 한국말도 많고 영어도 많고 명동보다 훨씬 영어가 많다 이거죠. 명동보다 훨씬 많아요. 그 사람의 뇌는 계속해서 그 영어와 만남을 갖는 거예요. 계속 뇌를 갖다 때리는 거죠. 영어 단어가 계속 탁탁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도서관에서 정보 본 데이터를 갖다 계속 저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사실 우리 머리를 잘 모르는 거 우리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무식한 줄 알았어요. 저 이민자들이 다 무식하다, 한국에서 무슨 나쁜 짓 하고 도망쳐 놈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옛날에 같으면 한 70%는 한국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30%는 뭐 공부하다든가 잘 살, 어떤 무슨 돈 때문에, 돈으로, 그러니까 좀 환경이 한국에서도 좋았고 여기서도 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일 경우에 지금은 반 이상이 원래 유학생이었든지 투자 이민이었다 이거죠. 근데 점점 한국이 경제가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처음에 제가 무식하게,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가 했어요. 신문 같은 걸 보잖아요. 교회에 만약 간다, 신문을 본다, 한국 신문을 본다, 한국의 뭐 잡지잖아요. 벼룩시장 같은 잡지 있잖아요. 그런 거 공짜로 본다. 거기 보면 글이 나오잖아요. 글 같은 거 써 있잖아요. 그 글이 주어 동사가 안 맞다든가 목적어 안 맞다든가 동사가 안 맞다든가 하여튼 한국말이 이상해. 글 자체가 논점이 없는 거. 뭐 경제 얘기를 하다가 사회 얘기를 하다가 코미디 얘기를 하다가 막 마지막에는 씨발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글을 딱 읽는 순간 뭔가가 이상한 거야. 씨발, 야 지금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이분들도 영어를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영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더라도, 심지어 영어를 못하더라도 한국말을 아주 잘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한국말이 100에서 90, 80, 80만 가져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발음은 완벽하니까. 좀 발음이 좀 이상할까요? 하여튼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0에서 10, 20, 30 점점 늘어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동사, 뭐 서술 형식, 뭐 어떻게 글을 발전시켜야 되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서 자신이 글을 썼는데, 자신은 마음속으로는 이해하죠. 머릿속으로는 이런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쓴 거지. 그런데 글 자체가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한국말 글을 못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지금도
글을 인터넷이라든가 제 나름대로 컴퓨터에다가 뭐 기록을 갖다 남기기 위해서 한국말로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영어로 당연히 쓰고 한국말로 쓰기도 하는데, 왜냐면 한국말을 써야 되는 이유가 제 키보드가 한글이 아니에요. 당연히 키보드 그 뭐죠? 한국 슈퍼에서 사면 이제 키보드가 있어요. 한국 키보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키보드를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화이트라든가 뭐 옛날엔 종이 프린트 해가지고 붙이기도 했었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근데 지금은 안 붙이고 이제 안 보고 이렇게 칠 수 있기는 한데, 원래는 그 뭔가에 기대면 안 돼요. 기대게 되면은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놔두고 영어를 놔두잖아요.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말을 놔두면은 한국 쪽으로 간다고요. 제 마음속이 아무래도 한국말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영영사전, 영안사전을 딱 두면은 손이 갑자기 영안사전으로 가요. 일단 버릇이 가.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영안사전을 없애고 영영사전을 두면 영영사전 속에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나려고 궁리를 한다 이거죠. 노력을 한다 이거죠. 이 노력을 하는 이 자세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키보드가 영어예요 사실. 뭐 당연히 요즘 변환되잖아요. 한글이 안 보이네? 처음에는 한글을 붙였죠. 자음 몸을 붙였는데 지금은 떼어버렸다 이거죠. 왜 떼어? 이걸 붙여놓으니까 자꾸만 영어 있잖아요. 영어 키보드가 또 기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많이 치니까, 영어를 타입을 많이 치니까 영어를 뭐 요즘 한국에서도 다 영어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치니까 타이핑을 많이 하니까 차라리 영어를 두고 한국말은 외우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말로 글을 쓰잖아요. 제가 이제 글을 써놓고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봐요. 소리 내서 읽어보면은 제 자신도 오 씨발 이거 뒤집어졌네? 이렇게 된다고요. 말 자체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아 나도 변했구나. 그래서 글을 쓰면서 주의를 하긴 하는데 그 주의를 일부러 막 그냥 머리를 싸매면서 나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틀리면 절대 안 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길다란 이제 뭐 에세이를 썼다, 에세이를 썼을 경우에는 그때는 주의를 하죠. 이제 남들이 읽어야 된다, 남들이 읽어야 된다 할 경우에 좀 주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내가 뭐 내 일기를 씨발 남들이 뭐 봐가지고 문법이 틀렸네, 맞춤법이 틀렸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한국말을 쓸 때 두서가 없다든가 갑자기 주제가 바뀐다든가 앞뒤가 안 맞는다든가 그 이유가 그 사람들도 모르게 점점점 바뀌어 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아 영어 존나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 1%도 안 봤다 이거죠. 10%, 20%, 3%를 보게 되면은 영어 잘하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영어 잘하네. 여러분들 미국 사람 기준으로서 영국 사람을 저 새끼들 영어 존나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럼 영국 사람 기준으로 해서 독일 사람들한테 영어 존나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미국 사람 기준으로 해서 뉴질랜드 사람을 보고 영어 존나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 기준이 영어 발음에 있어요. 영어 발음.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영어로 순수하게 혼자서 해결했으면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당연히 이제 1시간 걸릴 걸 갖다가 10시간, 100시간 걸렸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영어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1시간 걸릴 문제를 1시간 걸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영어 발음이 어떻든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 발음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영어 발음. 그래서 영어 발음이 정말 좋으면은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 문장을 갖다가 영어 발음을 잘해서 했다고 해서, 아니면 한 대사를 갖다가 영어 발음을 아주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한 문장
한 대사, 한 대화를 영어 발음을 좀 엉터리로 했는데도 대화를 했다. 그런 이민자를 보고 저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제가 심지어 뭐 신문사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신문사, 이제 워싱턴에 있는 뭐 조선일보, 조중동 새끼들이라든가 이런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그 외국 버전의 기사를 쓰기도 해요. 외국 버전 기사를 이제 거기 웹페이지 가보면 아셔요. 외국 버전의 기사를 보면요, 그 기사도 심지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을 뽑을 때 거기 교포들을 뽑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넘어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고, 뭐 당연히 위에서, 대부분 위에서 뭐 연결해서 떨어지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 한국말을 쓰는데 이상할 때가 있어요. 대사가 정말요. 이 조중동, 외국에 나와 있는 조중동 기사들도 한국말 자체가 이상할 때가 있다 이거죠. 뭐 당연히 또 영어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말 못한다,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 하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자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한국말을 더 잘 쓸 수 있고, 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 발음이 후졌어도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마음속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문장 틀렸네, 씨발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보시면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이게 저에게는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